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미국의 발견의 강의에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미국의 발견의 강의는 대통령은 왜 탄핵되는가?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에는 대통령이 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또 어떤 근거를 통해서 탄핵이 되는지 또 역사적으로 어떠한 대통령들이 탄핵을 마주하거나 탄핵이 되거나 또는 탄핵의 그 유죄로 확정이 되었는지 그러한 역사들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하는 저에 관한 간단한 그 프로파일이 따르고 있고요. 네. 대통령 탄핵 이유와 법적인 또는 헌법적인 근거, 미국의 경우입니다. 영어로 하면 presidential impeachment, impeach가 탄핵을 한다는 뜻이죠. 미 합중국의 헌법, the U.S.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미 합중국 연방정부의 그 헌법은 전 세계에서 이 근대 시대 이후로 가장 오래되고 현재까지 원본 그 자체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유일한 헌법입니다. 1787년 9월 17일에 완성이 되고 미합중국이 출범한 1789년 3월 4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헌법이죠. 이 헌법이 미국 대통령이나 공직자의 탄핵의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 US Constitution의 Article 2 제2조 Section 4 제4항에서 가장 커다란 그 골격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The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all civil officers 모든 그 공직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과 부통령을 포함해서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removed from office 직위에서부터 해제, 면직 그렇게 제거될 것입니다. on impeachment for and conviction of 임피치가 되고 그 다음에 미 연방 상원에서 convict 그것이 죄가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of treason 국가 그 반역입니다. 그리고 bribery 뇌물을 받는다든지 or other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요 표현이 상당히 그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무엇이 그 high crimes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비중이 있는 중요한 그러한 범죄이고 misdemeanor는 그 옳지 않은 아주 크리미널한 그런 범법적인 형사적인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범죄라기보다도 그러한 일상적으로도 벌어질 수 있는 그런 wrongdoing, 그런 비행적인 그러한 낱말인데요. 그것이 뜻하는 것은 사례들을 통해서 이러한 탄핵의 사건이 미국 사회에서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렇게 소용돌이 칠 때 그러한 예들, 사람들의 그 controversy, 논란과 그러한 proceedings, 그런 헌법적인 또는 사법적인 절차 중에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들을 통해서 사례들이 그렇게 쌓이면서 하나의 이 공직자, 특히 대통령의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는 그런 미국 사회의 그 렌즈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그 사례는 그다지 전체적으로 4명의 대통령이 그 과정을 마주했거나 거쳐갔기 때문에 그다지 많은 그런 경우는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아직 많은 부분이 그 불투명하고 최근에 우리가 본 거는 2021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2차 그 탄핵 그런 사건을 보면은 미국 사회도 아직 가보지 않은 그러한 영역들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를 법적으로, 헌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 하는 그런 논란과 어두운 그런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 헌법이 제시하는 이 세 가지의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반역, treason, 그리고 bribery 이렇게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뇌물을 받거나 하는 거, 그리고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요 세 가지가 그 가장 커다란 그러한 개념적인 그 기둥이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우선 treason이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국가에 대한 배신, 반역의 행위인데요. 미 연방 헌법 Article 3 그 제3조 Section 3 3항에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levying war, 이 levy는 어떤 세금이나 벌 이런 거를 부과할 때인데 여기서는 어떤 전쟁을 시작하거나 전쟁 교전 상태로 들어가거나 시작할 때입니다. war against them이 바로 United States고요. 미국인이 미국에 대해서 그러한 전쟁 상태를 공직자나 대통령이 들어갈 때 or in adhering to their enemies 미 합중국의 적들에게 그렇게 붙어서 한통속으로 움직이거나 그럴 때 giving them aid and comfort 그 적들에게 도움이나 그런 위안이나 힘을 실어줄 때 미 합중국의 전쟁을 수행하거나 이적 행위가 미국의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에 대한 그런 반역을 근거로 해서 탄핵을 할 수 있는 헌법적인 첫 번째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 트리저는 실은 상당히 그 입증하는 그 문턱이 어려운 높은 그러한 개념이고요. 실제는 아직 이것을 사용해서 근거로 탄핵이 된 그러한 대통령은 아직 없습니다. 그 다음에 bribery인데요. 이 뇌물, 헌법학적으로는 일상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또 실제로 쓰는 그러한 낱말인데 이 뇌물, 돈 또는 금품 또는 호의 이런 것을 내가 받거나 또 때로는 제공할 수도 있죠. 그러한 대가성의 정치적인 특혜, 호의적이거나 상대방의 또는 내가 이득을 받고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해주거나 영향력을 미칠 때 그래서 직위나 정치 과정의 오염, 부패라고 하는 커다란 그 민주주의의 중요한 개념, 원칙을 훼손시킨다는 면에서 이 브라이벌이라는 것이 액수에 상관없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탄핵의 기준이 됩니다. 아직 이 브라이버리만을 근거로 탄핵에 이렇게 이른 그런 대통령은 아직 없습니다. 1번, 2번 다 그 여기 근거가 확인되어야 한다는데 이 확인의 기준이 상당히 엄격한 것이죠. 요 세 번째의 개념이 아까 말씀드리는 상당히 그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high crimes and misdemeanors 이것이 실은 가장 많이 그 몇 개 안 되는 그 네 명의 대통령의 경우에 가장 많이 언급이 되고 제기가 된 문제고 그런 개념입니다. 구체적인 명시 사항들이 언급되지 않아서 그렇게 모호하고 상당히 광범위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인데요. 헌법학자들의 그런 기본적인 그 공감대는 헌법적인 질서라고 한국어로 할까요? constitutional order. 헌법에 따라서 국가가 관리되고 통치되고 운영이 되는 그러한 틀이나 그런 방식이나 이런 질서가 또 public trust, 공공의 신뢰 또는 공적인 그 국가기관이 가진 신뢰 양쪽의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이 손상되고 훼손되거나 감소되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 public trust라는 것과 constitutional order 굉장히 중요한 그런 subcategory 그 아래의 그 카테고리의 그런 개념들입니다. 또 insurrection 그 중에 이제 으뜸하는 것이 insurrection은 그 반란인데요. 왜냐하면 국가에 대해서 폭력적인 또는 그런 국민들에게 폭력적이고 그런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에 또 abuse of power 대단히 중요한 그 헌법상의 위헌이 되는 그러한 공직자의 행위입니다. 권력을 남용, 오용, 자기 권한 밖의 그 권력을 행사한다든지 다른 사람의 권한이나 영역에 간섭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 또 이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체제나 사법 과정에 자기 직위로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기 자기에게 그 주어진 권한 밖에 대통령에게 헌법적인 또는 다른 법적인 그런 권한이 명시가 돼 있고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죠. 우리 한국보다 실제로 대통령이 뚜렷하게 제약되는 범위나 그런 기능들이 미국 대통령에게는 훨씬 많습니다.
사법 체제나 과정을 방해하는 경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그렇게 언급이 되는 위헌의 그런 개념들이 됩니다. 우선 insurrection 반란의 경우를 보실까요? 반란과 반역 treason은 명백히 개념적으로는 분리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두 개가 서로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treason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상 Article 3 그다음에 Section 3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미 합중국에 배신을 한 의도가 입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intent to betray the United States 미 합중국 미국 국가에 배신할 의도가 확립이 돼야 되고요. 미국의 전쟁 행위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는 이적 행위를 할 때, 적과 동조를 할 때, 도움을 주거나 할 때, 그럴 때는 treason으로 확정이 됩니다. 이럴 때는 작은 국내적인 어떤 소규모의 그런 반란 행위나 폭력적인 사태일 필요가 없어요. 적이 관련이 되거나 미합중국에 대해서 그러한 적대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배신의 의사를 가지고 할 때입니다. 그러나 상당히 그 입증의 문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treason과 달리 insurrection의 경우에는 연방 형법의 개념입니다. 헌법이 아니라 그래서 연방 그 형법에 따르면은 Title 18 이렇게 흔히 부르는데요. US Code, USC라고도 부르고요. Section 2383, 2383 란 항에 있는 것인데요. Whoever incites, assists, or engages in any rebellion or insurrec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gainst the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or the laws thereof of the United States라는 얘기죠. 미국 미합중국의 그 권위, 권력이나 그런 법들에 대항해서 그런 반란을 일으킬 때 그것을 부추기거나 incite, assist 도와주거나 engage 내가 거기에 참여를 하거나 동반이 될 때 or gives aid or comfort thereto to the rebellion 그 반란에 내가 어떤 도움이나 그런 위안을 줄 때. 그래서 이 violent domestic rebellion이라고 폭력적인 국내적인 외국과의 교전이 아니라 그러한 반란일 때 미합중국의 권력, 법에 대한 그런 반란이 수행되거나 선동되거나 동조될 때 바로 인서렉션으로 형법에 우선 위반이 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미합중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내가 배신, 반역을 한다라는 그 의도가 입증이 될 필요는 없는 형법상의 조금 낮은 단계의 그러한 위반 행위인데요. 이것 또한 그렇게 high crimes and misdemeanors라고 하는 굉장히 그 광범위할 수 있는 그리고 추상적인 그 개념 안에 흔히 언급되는 중요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treason보다 광범위하다. 그리고 추상적이지만은 treason과 insurrection 모두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요것이 이제 그렇게 중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constitutional order, 헌법적인 또는 헌법상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런 행위. 그리고 public trust, 공공의 그런 신뢰, 공적인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양쪽의 그런 경우에 다 공통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insurrection이 treason과 같이 그렇게 impeachment 탄핵의 기반이 된다.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abuse of power라고 하는 이 세 번째 그 커다란 캐테고리에 지금 두 번 항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권력의 남용, 오용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또는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자기 대통령의 권력을 오용, 남용, 또 자기에게 명시적으로 주어진 지 않은 바운더리를 넘어서 남의 권력에 간섭하고 들어오거나 삼권 분립을 위반하거나 할 때 이게 닉슨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 직전에 사임을 하고
새로 대통령직을 인수한 포드 대통령에게 사면을 받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극적인 그래서 영원히 치욕에 남는 그러한 사건이었는데요. 닉슨 대통령에게 가장 많이 그렇게 겨누어졌던 그런 탄핵의 근거가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2019년 트럼프 1차 그런 어, 임피치먼트라고 그러는데요. 탄핵. 그때에도 어, 트럼프에게도 겨눠졌던 그러한 위반의 개념입니다. 권력의 남용, 오용. 그 다음에 obstruction of justice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justice는 사법 태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런 과정에 대한 대통령이 거기에 개입을 하거나 방해하거나 할 때 범죄나 자기의 비행이나 이런 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법기관의 수사나 사법 과정을 내가 방해하거나 간섭하거나 증거나 증인을 갖다가 머니플레이트 그런 조작을 하거나 또 방해를 하거나 변조를 하거나 또는 위증하라고 부추기거나 압력을 넣을 때 닉슨 대통령이 또 요 중요한 그러한 탄핵의 그 근거를 그 위반한 탄핵의 직전에까지 간 그런 경우이죠. 그 다음에 corruption and bribery, bribery 또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것은 오염, 부패, 뇌물 이런 것을 헌법적으로 금하는 그런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액수가 뭐 그런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의 체제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민주주의 과정의 그런 적이라고 보는 것이죠. 네. 개인적인 정치적인 또는 아예 재정적인 이득을 위해서 금품, 선물 등을 받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corruption, bribery를 통한 그리고 violations of public trust 이미 public trust 공공의 그 신뢰라는 표현이 나왔죠. 여러 가지 경우에 여기 또 이것 또한 굉장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국민의 공적인 국가기관에 대한 또는 공직자에 대한 대통령직에 대한 그런 신뢰, 공직의 권위, 공직 그 대통령직 지금 누구 뭐 바이든이다 트럼프다 이런 특정한 현실의 그런 현재 대통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영어로는 the president고요. the presidency가 있어요. Presidency가 대통령이 차지하고 행사하는 그 대통령의 office 직위이자 그러한 포지션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훼손이 올 때 탄핵의 근거가 됩니다. 또 국민이 대통령직이 성실할 것, 대통령이 성실하고 정직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 심각한 훼손이 있다? 그럴 때 탄핵의 근거가 되고 대통령이 잘 무능한 것은 탄핵의 근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extreme, 극도의 수준의 무능이거나 그런 어떤 negligence라고 그러는데 그 나태함, neglect 또는 자기의 abandon his duties or her duties 자기의 그런 책임이나 직무를 유기하는 그런 경우에 그 public trust에 대한 violation이라고 부르고 이 개념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을 탄핵하는 근거로 삼는 것이죠. 또 헌법상의 대통령에게 주어진 그런 책무,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violation, 그 위반을 할 때 탄핵의 또 근거가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대통령이 1월 20일에 oath of office라고 그 직위에 들어갈 때 그 임명되는 그 선서를 하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서 faithfully execute the office 이거는 이 대통령직의 기능을 성실하게 믿음직하게 수행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대통령의 에 의해서 구현이 되지 않을 때 그리고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미합중국의 헌법을 preserve 유지하고 protect 보호하고 누가 손상을 하고 할 때 그리고 defend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나의 대통령 직에 그러한 의무, duty를 내가 실행하지 못할 때 나는 탄핵의 근거가 바로 violation of my constitutional duties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통과했을 때 마구잡이로 거부권을 거의 unreasonably 이성적이지 않은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정도까지 거부를 한다든지 물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마구 끝까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국내에서는 미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대통령 중심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아직까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그 거대 그 구조, 그 어떤 메커니즘을 움직이는 사람과 엄청난 돈을 움직이는 면에서 굉장한 파워를 갖고 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예를 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그거를 사인을 해서 법으로 되거나 아니면 위로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법이 무효가 되죠. 그럴 때 결국에는 국회가 의지가 있으면 the will of the people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 국민들의 의지가 있으면 국회가 다시 또 그것을 통과시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을 국회는 이길 수 없어요. 대통령의 비로는 결국에는 국회에 의해서 null and void라고 표현합니다. 무효화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러면은 사법부가 맨 위냐? 결국에 US 스프림 코트까지 미국의 그러한 법 체제는 결국에는 역시 그 의회의 또는 주의 legislature 그 의회의 will of the people 사람들의 국민들의 그 의사를 결국에는 존중하는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미국 정치 체제를 대통령의 파워와 그런 어떤 현실적인 막강한 그런 지출 또 막강한 그런 규모의 사람들을 연방 직원들을 움직이는 그러한 executive 입법부의 그 수장으로서 권력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미국이라 하는 이 3권의 그 궁극적인 권력은 국가라고 하는 것의 권력의 샘, 우물 같은 것이 바로 국회고요. 결국에는 거기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라고 하는 것의 그런 근본적인 권한을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것이죠. 또 삼권 분립을 훼손한다고 하는 것도 대통령이 그런 자기가 해야 할 듀리를 위반하는 그런 것으로 간주되어서 탄핵의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의 보안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때 endangering national security and sovereignty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국가의 보안과 그리고 sovereignty, 주권을 훼손시키거나 약하게 만들 때 그 대통령은 탄핵의 그러한 기반이 되는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여기 national security and sovereignty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conduct unbecoming of the office. 이 오피스는 사무실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the office of the presidency입니다. 대통령직의 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지 않은 conduct, 즉 이게 바로 misconduct이죠. 올바르지 않은 행동 또는 비행. 그래서 대통령직의 그 dignity, 존엄이나 honor, 명예 또는 그런 duty, responsibility, 책임의 부적절한 행위나 또는 시민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거나 소요 사태를 일으키거나 폭력적인 사건을 유발할 때 또는 선동할 때 그래서 2021년에 1월 6일에 있었던 그 국회 젊은이들이 무장을 하고 국회로 쳐들어갔던 것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요것 때문에 탄핵에 들어갔던 물론 상원에서 다 그 리젝트가 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그 탄핵을 2번 맞은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세 번째 카테고리의 그러한 개념들, 법적 개념, 대개는 형법적인 것보다는 사실 헌법적인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의 탄핵을 볼 때, 물론 형법적인 것을 그렇게 인스트럭션이나 할지 그럴 때 그것을 구분을 해놓고 어떤 것은 또 어떠한 항목의 abuse of power인지 obstruction of justice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하는 그런 근거들이 법적인 그러한 구분을 요구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미국의 그 임피치먼트 탄핵은 constitutional 이 헌법적인 그 definition 정의와
그런 프로시저 절차상에 따라서 또는 그런 헌법적인 그 그라운드 그 근거에 따라서 대부분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문제가 제기가 되고 결말을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탄핵은 그런 사법적인 또는 형법적인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정치적이고 헌법적인 과정이라고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영어 학자이기도 하지만 한쪽으로는 미국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 그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하는 그런 헌법적인 공법적인 그런 영역에서 저희 그 스승이자 멘토였던 스탠리 커틀러 교수님 지금 세상을 떠나셔서 제가 다시는 저 그 흐뭇한 스마일을 너그러운 스마일을 더 이상 이렇게 실제 분으로 이렇게 모시지는 못하지만은 뵙지 못하지만은 저에게 많은 그런 가르침을 주셨던 이 커틀러 교수님의 경우에는 이제 어뷰스 오브 파워라는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대통령을 주시하고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가를 보는 그거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obstruction of justice는 자기의 비행이나 다른 사람들의 그 법적 수사적인 그런 형법적인 아니면 이런 그러한 법 집행이나 수사 이런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하고 들어가는 그런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obstruction of justice와 abuse of power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워터게이트의 전쟁이다. 그리고 워터게이트의 여러 가지의 그런 조서들과 물론 다른 분야에서의 그런 헌법적인 또는 법적인 경제법에 관한 조서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저에게는 저희 그런 미국학에 대해서 물론 정치사나 또는 비성사, 문화사 이런 쪽에도 저희 스승님들이 계시지만은 가장 많은 그러한 저에게 개인적인 그런 개인적인 가르침과 사랑을 주신 스탠리 커틀러 교수님 오늘 강의를 하니까 그리고 요즘 국내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정치적인 상황이 많은 이런 국가들의 그런 리더십, 대통령직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과정,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이슈가 지금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타픽으로 전 세계적으로 링컨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다. 모든 사람을 some of the time 일부의 시간을 속일 수는 있다. But you never can fool all the people all the time.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링컨 대통령이 했는데요. 대통령 1860년에 당선되기 직전에 했던 그런 표현입니다. 아마 우리 민주주의의 게리스버그의 연설만큼이나 1863년에 어,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은 그거보다 약 5년 전의 그런 표현이었는데요. 우리에게 많은 그런 시사점과 그런 교훈을 민주주의는 어디서 와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고 온 것인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세계의 민주주의는 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많은 그런 퀘스천에 대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강의, 이 미국에서 대통령의 탄핵, 근본적인 그 골격은 어디에 있느냐? 근거는 무엇이냐? 어떤 이유들로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탄핵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강의였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미국에서 탄핵이 되는 대통령, 된 대통령 또는 그러한 분들에 대한 역사 그리고 어떠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은 탄핵이 되는가라는 거 그리고 닉슨 대통령이 가장 이 대통령 탄핵하면은 가장 그 중요한 인물로 떠오릅니다. 저희 스승님 또한 그렇게 여러 권의 저서가 나와 있고 그리고 TV 드라마랄지 그런 것까지 나오고 굉장히 많은 신문에 그런 글도 쓰시고 그랬는데요. 이 대통령 탄핵에 관한
가장 그 중요한 인물인 닉슨 대통령. 그렇다고 그분이 형편없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실은 미국의 모든 대통령 중에 탑 티어 베스트 5나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도 아마 베스트 6에서 10 사이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탄핵에 거의 언저리까지 갔다는 거. 왜 탄핵을 갔을까? 자기 당 사람들은 왜 닉슨을 버렸을까? 아니면 버릴 참이었을까? 여러 가지 중요한 우리가 배울 만한 그런 시사점이 있는 그런 강의들입니다. 뒤따르는 강의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